네, 이제 강릉 펜션 사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기가스 유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이 그렇다면 이 일산화탄소 어디서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는 수치로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호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이야기해 보려고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술사인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경찰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만 좀 전문적으로 네. 어떻게 해서 이번 사고 발생한 건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지금 이번 환자 혈액 속에 일산화탄소가 다량 함유됐다는 것은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흡입했다는 원인은 어디서 나오겠냐는 얘기죠. 옆에 보일러가 작동했기 때문에 보일러에서 나타난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렇다면 그 지금 보일러와 배기관이 어긋난 곳에서 이제 가스가 새어 나왔다는 건데 네. 그 어긋나게 된 이유가 지금 좀 오리무중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긋났다는 얘기는 배기관이 나가는 배출구의 배기관이 조금 어긋났어요. 어긋났다는 예. 얘기는 첫째, 시공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화면에서 보면 그 배기관에 그 무늬가 약간 검은색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네. 배기관이 위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 왼쪽에 살짝 보이는 그렇죠. 저 사진 보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게 예, 지금 보면은 기읍자로 꺾어 있는 거 있죠. 예, 예. 여기가 좀 약간 색깔이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 네. 고온일수록 산화가 되거든요. 예.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금속이 산화된다는 얘기는 녹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부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요. 그래서 저 부분이 연소 이후에 나오는 배출 배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부식된 부분이.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보일러에 사고 나는 가장 많은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도 저렇게 뭐 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위적으로 뭐 압력이나 뭐 힘이 가해져야지만 어긋나는 그런 거 지금 아니에요? 어긋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힘이 가해질 수도 있고요. 예. 또 자연적으로 부식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원래, 또 하자, 시공상의 하자, 네. 또 보일러 자체의 성능상의 하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여기가 계속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쓰여져 왔던 곳이었으니까 앞에 추가적인 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틈이 벌어진 것일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일단 경찰은 지금 그 전에 묵었던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당시에 이상 현상은 없었는지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어긋나인지 관해서는 일단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부분에 대한 채취, 그 현장에서 채취하는 실험은 끝냈고, 그래서 예. 이제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실제로 발견될 것까지 확인했고, 저 보일러를 통째로 뜯어서 국립가스사 연구소에 보내서 어긋난 것의 원인 부분을 밝히려고 합니다. 네. 원인이 나와야지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네. 이거 지금 저 보일러 자체는 예. 지금 배기가스에 나가는 배출구에 배관이 문제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저기 배출되는 배관 틈에 일산화탄소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왜 나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미 지금까지는 일산화탄소 나온 거에 대해서 왜 저 틈이 나왔냐, 틈이 발생했냐만 문제가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네. 일산화탄소가 왜 발생했냐는 얘기예요. 예. 일산화탄소가 왜 발생하냐면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거든요. 틈이 생긴다고 무조건 일산화탄소가 다 배출되는 건 그렇죠. 아니다. 네, 보통 상태에서는 저 정도 일산화탄소는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불완전 연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왜 불완전 연소가 발생했냐는 얘기예요. 네. 산소 양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소 양이 보일러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예. 연료가 들어가면서 화염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정을 해보면 방 안에 있는 공기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면서 방 안에 있는 산소는 점점 없어지죠. 부족해지고. 그렇죠. 점점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산소가 많이 적어지니까 예. 공기가 들어가면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다량 나오고. 발생되는데 발생돼서 배출만 됐으면 괜찮아요. 예. 근데 배출해서 또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배출된 일산화탄소가 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을 거란 얘기죠. 아마 겨울철이다 보니까 창문 네. 꼭꼭 닫아놨을 거고요. 그래서 네. 산소가 부족해서 보일러가 불완전 연소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일산화탄소는 계속해서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농어촌 민박의 허술한 난방 점검 부분도 저희가 네. 조금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대로 평소에 점검이 됐다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강릉시장의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과거에는 주로는 뭐 위생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부분들의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난방은 사실은 이거는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점검 항목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포함해서 난방 부분에 대해서 통상으로는 뭐 위생 이나 이 숙박업소 일반에 대한 것들이죠. 보일러 배관 문제는 점검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농어촌 민박은 현재로는 지금 보일러 배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점검 대상이 아니죠. 네, 김한근 시장 지금 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농어촌 민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정확히 어떤 업소들이 농어촌 민박에 해당이 됐나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펜션이라고 하는 곳들로 예. 많이 찾고 있는데 농어촌의 어떤 소득 증대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이 아닌 곳에 한해서 그러니까 주로 거주지 인근에 한두 채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숙박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다중이용 시설도 아니고 숙박업소를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접적인 점검 대상도 아니었고 또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시에서도 빠지고 소방관서에서도 빠지는 그런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가스가 공급되는 쪽까지는 점검을 하는데 네. 공급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까지는 또 보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볼다면 이 부분이 진짜 예견된 참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이죠. 가스 누출 경보기도 의무적으로 달 필요가 없다고 가스 누출 하더라고요. 경보기도 의무적으로 달 필요가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 배출기 같은 경우도 경보기도 올해 9월부터 캠핑 시설 같은 예. 곳에 있어요. 캠핑카라든가 텐트 같은 곳에는 설치를 하도록 해 있는데 또 이거는 이제 농어촌 민박업소 숙박시설에서는 그것도 의무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네, 이게 있고 차이가 클 것 네,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보일러 시설에서 중요한 두 가지 아주 유해 요소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뭐 배기가스 하니까 연료가스인지 뭐 나가는 가스인지 헷갈리거든요. 예. 근데 보일러에 중요한 거는 연료가 들어가는 LPG 가스가 있어요. 예. 연료가 들어가는 LPG 가스가 있고 이 연료가 들어가서 연소가 되거든요. 네. 연소가 되면 이후에 네. 배기가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연료가 들어가는 LPG 가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들어가는 LPG 가스가 누출이 돼서 네. 새어나와서 방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질식이 문제가 아니고 폭발의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가스가 들어가서 연소가 된 이후에 누출되는 일산화탄소 네. 이 가스도 있거든요. 이 가스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 사고에서는 안 후자에 된 거죠. 일산화탄소.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나 대책을 세울 때 들어가는 연료의 LPG 가스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연소 이후에 나타나는 배출가스가 완벽하게 밖으로 배출되는지 예. 이 두 가지가 점검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환기 시설은 역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보일러실에 환기 시설이 없었다라면 이건 보일러실이 아닌 것이죠. 네. 지금 이번 사태로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학생 장례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보일러가 일단 주요 원인으로 네. 지목이 돼 있고 이게 왜 그런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누가 지게 될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사실 일단 현장 사고만 놓고 봤었을 때는 과연 이게 보일러 설치와 관련된 문제였으냐 아니면 관리와 관련된 문제였냐를 네. 일단은 밝혀야 될 겁니다.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과연 보일러에 왜 배기통이 어긋나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국과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네. 그밖에 이제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좀 봐야겠죠. 이제 학생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나서 관리 감독자 없이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네. 뭐 적절한 처분이었느냐 이 부분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네. 뭐 다 하겠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뭐 LPG 가스도 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제대로 잘 그렇습니다. 유출되지 않는지도 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부터 그러면 펜션들 지금 들여다봐야 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뭐 일산화탄소 감지기 네. 이것도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예.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보일러실과 지금 방에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네. 곳이 통로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일러실이 외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러니까 환기가 되고 방과는 조금 차단이 되는 그렇죠. 곳. 예. 보일러실 외부가 대기고 대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이 방 안으로 들어오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있는 보일러실, 대부분의 보일러실들은 보일러실과 방이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물론 칸막이가 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가 돼 있는 펜션이 그동안 안전관리에서 좀 사각지대가 아니었나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치르고 나서 사실 고3들이 학교에서 뭐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뭐 단체적으로 뭐 활동이 계속해서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3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느냐 이 부분도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대책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학생 안전 매뉴얼과 규정을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한 달여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전수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체험학습의 명목으로 고교생들끼리 장기 투숙을 하는 여행이 있는지도 신속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체험학습 허가를 한 서울 대성고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네, 뭐 당국이 상당히 발빠르게 전수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사고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요.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활성화돼서 많이 학부형들랑도 같이 다니고 있고 예. 학기 중에 뭐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모든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고가 하필 현장 체험 학습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장 체험 학습 자체를 뭐 어떻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유은혜 장관의 심경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네. 저 부분은 이게 저런 대책을 세워서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현실성에 좀 의문이 가는 거죠. 네, 이 사고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국민적 관심도 많고 정확하게 어떻게 사고가 났고 좀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게 일부 잘못된 취재 방식을 쓰는 언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고 또 일부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식의 좀 안 좋은 댓글을 좀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들도 그러니까 등장했거든요. 여러 가지 너무가 혼재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언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붙잡고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이 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다라는 식의 취재가 좀 과도한 취재가 있었던 네. 걸로 보이고요.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어떻게 보면 윤리를 좀 이번에 잃은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보였고 또 하나는 네. 특정 사이트입니다만 이 희생당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들을 자꾸 올려서 이거는 도저히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네. 말씀들을 글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을 빌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절을 시켜야죠. 하태경 의원도 뭐 따끔하게 깡그리 수사를 해서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네. 이송구 기술사께서 보시기에 네. 어떤 부분부터 들여다보는 게 지금 원인 찾는 데 가장 좋겠다. 지금
배관에 예. 지금 흠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제품의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의 하자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충격에 의한 건지 아니면 또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노후와 어떤 고온에 의해서 했던지 여러 가지 어떤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예.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다. 아무리 건강해도 저런 현장에서 어떤 화마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손쓸 때문에 방법이 없죠. 네, 가장 중요한 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철저하게 우리 사회가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좀 고쳐 나가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지금 병원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안전전문기술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